혹시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영화 한 편 보셨나요? 비운의 왕과 그를 지킨 충신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스크린이 보여준 그 감동적인 드라마 뒤에는 사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진짜 진실과 수백 년을 이어져 온 놀라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단종과 어몽도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이야기해보죠.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장면. 바로 어몽도가 단종의 마지막 길을 돕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놀랍게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충절은 왕의 마지막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외면하고 버려둔 왕위 시신을 거두는 그야말로 자기 가문 전체를 건 엄청난 행위였죠. 이 극명한 차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스크린 뒤에 가려져 있던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 겁니다. 영화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실제 역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영화 속 진실과 거짓. 영화라는 게 참 강력한 매체잖아요. 근데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서 훨씬 더 극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과연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일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딱 2문장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노산군 단종이 죽자 엄흥도가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 이게 거의 다예요. 정말 이 짧은 기록 하나가 거대한 상상력의 씨앗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요, 역사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였던 바로 그 장면, 자살을 돕는 장면은 가장 큰 허구라고요. 엄흥도라는 인물이 위대한 이유는 단종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한 일, 바로 왕의 시신을 수습한 그 행동 그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단종은 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이제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기록과 나중에 나온 기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이렇게나 중대한 사건인데 왜 기록마다 말이 다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왜 이야기가 바뀌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은 분명히 자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쓰인 선조실록에선 사약 이야기가 나오고 숙종실록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교살, 그러니까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정황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심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 이제 이야기는 그 비극 속에서 빛을 발한 한 사람, 어몽도의 위대한 결단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행동이 왜 그렇게 대단했는지, 그가 감수해야 했던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삼족을 멸한다는 것. 이건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정도의 위험이 아니에요. 역적으로 몰린 왕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내 자식들 세대까지 말 그대로 한 가문이 역사 속에서 통째로 지워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형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리니까 어몽도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와,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신념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문 전체의 운명을 걸고 내린 정말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집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차갑게 버려진 왕의 시신을 몰래 수습해서 지게에 짊어졌어요.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어디에 묻어야 할지 막막했을 때 전설에 따르면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서 눈이 다 녹아있는 자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기에 모셔라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하늘마저 그의 의로움에 감동했던 걸까요? 의로운 일을 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흥도와 그의 가족들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그 숨겨진 삶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의 시신을 묻은 바로 그날 밤 엄흥도와 그의 가족은 영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적을 도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관의 추적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가문의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하고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엄흥도의 정말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무작정 도망친 게 아니거든요. 마치 바둑돌을 놓듯이 가문의 핏줄을 보존하기 위해 세 아들을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한 겁니다. 종가를 이어야 할 장남은 문경으로, 아버지를 모셔야 할 둘째는 군위로,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셋째 아들은 가장 먼 곳인 울산으로 보냈죠. 이렇게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작 엄흥도 본인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인지조차 미스테리로 남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곳에 그의 묘라고 알려진 곳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를 모셨던 둘째 아들의 묘가 있는 경북 군위에 진짜 묘소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비극적으로 지워졌던 한 명의 왕이 어떻게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 죄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영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드러내놓고 제사를 지낼 순 없으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즉 전설과 민속신앙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위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저항이자 추모 방식이었던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으로 여겨지던 단종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비한 힘을 가진 태백산의 산신령으로 바뀌고 마침내는 영월 지역 전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역사가 외면했던 왕을 백성들이 직접 신으로 만든 셈이죠. 이 충절과 그리움의 이야기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억지로 헤어진 뒤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정순왕후의 무덤, 사릉에 있는 소나무들이요. 신기하게도 모두 남편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마치 절을 하듯이 굽어 자란다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은 마음이 자연에까지 스며든 것만 같죠. 결국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권력이 공식적인 기록을 통제하고 무언가를 지우려고 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신념,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어떻게 진실의 조각들을 지켜내는 걸까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가 될 수 있는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